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국토의 김조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조건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는 강의가 대여금을 돈을 줬는데 못 받을 경우에 그걸 반환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이 동영상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증명되어야 되는지를 미리 아셔야만 대여금을 줄 적에도 좀 하고, 아주 친한 사이 같으면 상관없어요. 뭐 동생 사이다, 아니면 뭐 아주 친한 절친 사이다, 이러면은 차용증 주고받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의상해 버리니까 그런 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고, 그렇지 않고 사업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나중에 소송을 걸만 한 사람한테 줄 적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승소 조건을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설령 소송을 건 분이라도 이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자, 제가 드릴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승소를 위해 증명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기기 위한 거, 입증 사실이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상되는 상대방의 반박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는 소송이에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돈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 줘. 그러니까 야, 좀 갚아라. 그런데 정말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못 갚으면 어쩔 수가 없고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돈을 빌려줄 정도 같으면 그 정도로 좀 하기 때문에, 절친한 사이기 때문에 빌려줬을 테니까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시효는 10년입니다. 10년이기 때문에, 갚을 시기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 안 될 경우에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는데, 이때는 반환해달라는 범위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원금. 그러니까 원금 3천만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 3천만 원 준 것에 대한 증명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자. 이자 안 받기로 했으면 상관없는데, 월 예를 들면 뭐 1%, 그럼 연 12% 돼. 너무 많은가요? 하여튼 연 5%, 은행금리 정도, 아니면 법정이자 정도만 받기로 했다 그러면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미리 돼야 돼요. 차용증에다가 연 5%라고 쓰든지, 아니면 구두로 했더라면, 예를 들면 원금은 처음 빌려줬다가 너무 오랫동안 안 갚으니까, 야, 너무 오랫동안 안 갚다니까, 형님 그럼 제가 이자라도 좀 드릴게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자가 들어온 그 통장을 가지고 얼마 지난 다음에 연 몇 프로로 주기로 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이자도 증명해야 돼요. 그 다음에 소송 제기의 주연 이자인데, 이거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도 안 줄 정도로 잘못됐으니까 연 25%, 20%, 15%, 지금 12% 이렇게 법이 자꾸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한 지연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승소하기 위해서 증명할 사실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보면 변호사님 뭘 갖다 드릴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럽니다. 있는 거 다 갖다 주십시오. 있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서류가 무엇을 하는데 증명이 되는 서류인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이 있으면 가져오십시오. 그럼 차용증 없는데요? 그럼 나중에 보면 그냥 송금증은 보낸 거 있는데요. 아니면 그냥 각서는 있는데요. 차용증은 없습니다. 근데 각서는 있어요. 각서에 뭐라 적혀 있는데요. 3천만 원을 빌렸는데 언제까지 갚겠다는 게, 그게 곧바로 차용증과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 가져와라, 저는 얘기를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승소를 위해 증명해야 될 사실이 무엇인지를 보면, 첫째, 금전소비대차,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받는, 이걸 법률상 용어로 금전소비대차라고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차용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금전소비대차 계약, 회사 간이라든지 업무상 할 경우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언제 빌려줬는지, 얼마를 빌려줬는지, 이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변제기가 언제인지. 변제기가 돌아오지 않으면 갚으라는 소송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10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지금 달라 그러면 나는 10년 뒤에 갚기로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변제기가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 계약, 그리고 대여일, 언제 빌려줬다, 얼마를, 이자 몇 %로 언제 갚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실제 돈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지급한 사실은 이제 통장 거래 내역 있으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없이 문자나 카톡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적은 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돈을 이제 현금으로 줬어요. 급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하나 남기십시오.
가까운 사람이니까 야 내가 이번에 300만 원 빌려줬는데 내 없는 가정에서도 이렇게 힘들어서 주시니까 너 언제까지 꼭 갚아야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 예 알겠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아니면 형님 고맙습니다. 그때까지 꼭 갚겠습니다. 300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들도 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지난 사실. 차용증을 쓰면서 언제 변제한다는 걸 얘기를 안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는 차용증에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없다면 야 네가 지난번에 애 학비 빌려가가지고 그 다음에 1년 지나서 주기로 했는지 않느냐. 그래서 6월 30일까지는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그러면 아이고 그때 주려고 그랬고 진짜 이랬는데 지금 돈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주게 이런 식으로 녹음 또는 문자 카톡을 해가지고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제기 연장이면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쪽 빌려주면서 한 10년 있다가 뭐 돈도 금액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저 형님 아주 잘 삽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빌려주면서 너 지금 내 안 갚아도 되는데 꼭 갚아야 된다면 뭐 한 10년 뒤에 5년 뒤에 갚아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꼭 이 변제기가 지났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청구하는 데 대해서 상대방도 할 말이 있을 수 있었잖아요. 예상되는 상대방 반박은 뭐냐 하면 첫 번째, 금전 소비대책 계약 체결했다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 차용증 또는 금전 소비대책 위조됐다. 본인이 직접 빌렸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좀 가능성이 적은데 돈을 빌리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자식 입장에서는 이 차용증하고 금전 소비대책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보니까 아버지 글씨 같지도 않고 도장도 전혀 막도장이고 이거 뭐 위조됐다라는 주장을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일부를 변제했다. 야 지난번에 빌린 돈 내가 주었지 않느냐. 그리고 1,000만 원 중에 300만 원은 갚았지 않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변제하는 방법으로 그 돈 빌려준 사람은 나하고 거래 관계가 있는데 지난번에 형님 나한테 물건 주고 그다음 물건 값으로 얼마 줘야 될 거를 내가 물건 예를 들면 뭐 기계를 달라 그래가지고 기계 하나 주고 그다음 300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거 안 주고 빌린 돈으로 퉁친다 그래 퉁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상계예요. 법률상 상계. 이런 식으로 상계를 했던 경우 또는 어떻습니까? 원고가 지정한 다른 사람에게 입금해서 번요. 예를 들면 갚으려고 그러는데 형님 저 이제 갚을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안 그래도 내 딸이 어디 전세금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데 내 딸한테 보내라 그 돈을. 그럼 예 알겠습니다.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가 틀어진다든지 뭐가 기억이 없다든지 잘못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보내라 이렇게 보냈지 않습니까? 라는 내역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지급한 사실인데 이제 돈 500만 원을 줬다. 상대방은 안 받았다. 무슨 얘기냐. 현금을 주지 않느냐. 현금 받은 적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계좌이체가 아닐 경우는 증명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500만 원, 그때 500만 원 받았죠. 근데 그 500만 원은 내가 빌린 게 아니고 형님이 나한테 줄 돈이 있어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물건을 갖다 놨더니만 그 중에 그 물건 값의 일부라고 먼저 주면서 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 돈을 나한테 빌려줬다고 얘기합니까? 이런 내용이 실제 있습니다. 다툼이 있다 보면. 특히 사업사안이 거래가 있다고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실제 소송도 제가 다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제기가 지난 사실인데 변제기가 지나지 않았다.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변제기가 지났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건 차용증에 써놓는 게 제일 좋고 가족관계라든지 친척관계는 차용증은 차마 못 씁니다. 그런 거 서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틀어지면 이럴 수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r19co.kr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고 이제 해설하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